아시아의 심장부, 광활한 초원과 가장 거대한 산맥 사이에 위치한 중국은 극단적이고 신비로우며 매혹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나라로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여성들이 여러 연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논란이 되는 현실이 있으며, 이는 걸어 다니는 결혼으로 알려진 전통을 따릅니다. 결혼에 대한 기이한 관계를 가진 나라로 여기에는 유명한 유령 결혼도 있는데, 이는 먼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의식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나라의 다양한 지역에서 아내시장이나 신랑 신부 시장이 열리는 공원이 있으며,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위한 잠재적 짝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로 신들이 그린 듯한 색색의 산맥, 판타지 세계에서 나온 듯한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 마법을 간직한 듯한 형광 동굴, 그리고 우주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인간 건축물로 유명한 만리장성 같은 기념물, 또는 그보다 더 흥미로운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책로가 있는 악마의 산으로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차는 공중 부양하며 오바마 같은 목적지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미터당 100세이니 가장 많은 곳으로 여기는 장수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나라는 절벽에 관을 매다는 독특한 전통이나 관심 있는 여성에게 수놓은 손수건을 던져 그녀가 돌려주면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아의 의식을 가진 나라입니다. 과거만큼 매혹적인 나라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으며, 베르무다 삼각지와 유사한 치명적인 삼각지대를 품고 있다고 믿어지며, 화약이 발명된 곳이자 축구도 발명된 곳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라코타 병사들처럼 놀라운 현실을 가지고 있으며, 수천 개의 실물 크기 인형들이 군대로 배치되어 진시황제의 무덤과 보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도굴꾼이나 침입자를 막기 위해 설계된 치명적인 기계와 함정으로 동반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듣고 문도 신센수라의 이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중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마법적이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호기심과 많은 다른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의 물결에 둘러싸인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강력하고 매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위대한 문명, 기술 발전, 그리고 현대 세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풍부한 문화의 요람이며, 놀랍고 매우 매력적인 전통과 호기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니지만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크며, 인구는 14억 명 이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방대한 숫자는 수십 년 동안 인구 주도권을 유지하게 해주었지만, 현재 인도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중국을 인구면에서 추월할 길에 있습니다. 이 세계 순위 변화는 이 국가의 많은 복잡성 중 하나를 반영하며 이제 알게 될 논란이 되는 출산 통제처럼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였지만, 이 성과는 국가에 상당한 도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출산 통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구의 빠른 팽창에 대응하고 과잉 인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70년대 말에 매우 논란이 되는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부당 자녀 수를 하나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정책은 인구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지만, 사회적 결과가 깊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사회의 대부분이 남아를 선호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남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전통은 성별 선택의 광범위한 관행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가족이 남성 자녀를 선호했습니다. 이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남성 수가 여성보다 훨씬 많아지는 놀라운 성별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및 인구학적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중국을 발견할 때 놀라는 매우 흥미로운 현실입니다. 출산 통제 정책은 가족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인구 고령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적 긴장과 도전을 생성했습니다. 이 불균형은 중국에서 결혼과 관련된 기이하고 괴상한 현실이 존재하는 주요 이유로 여성 찾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의 암시장,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짝을 찾는 공원, 그리고 고대 민족의 여성들이 여러 남자를 동시에 결혼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결혼이 있습니다. 성별 불균형은 중국에서 결혼과 관련된 기이하고 놀라운 현실이 존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찾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의 암시장이 생겼으며, 다른 곳에서는 국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공원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짝을 찾는 전통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커뮤니티, 예를 들어 고대 민족의 경우 여성들이 여러 남자를 동시에 결혼할 수 있는 걸어 다니는 결혼이 있으며, 이는 남녀 수의 차이로 인한 결혼을 둘러싼 문화적 및 사회적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정말 매혹적인 호기심을 알게 도와줄 이러한 세부 사항을 발견할 것입니다. 2015년에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가속화된 고령화와 수년간의 제한적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출산율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에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으며 중국 인구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지탱할 젊은 기반이 줄어드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들의 장수와 복지를 생각하면 중국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는 장수마을 또는 백세인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은 광시성의 바마 산악 지역에 위치하며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높은 집중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미터당 100세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여깁니다. 주민들은 긴 수명과 건강한 삶의 비밀을 풀어낸 듯합니다. 이 수수께끼에 매료되어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바마 주민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요인을 밝히려고 노력하며 바마를 국제 연구의 초점으로 만듭니다. 이 장수의 열쇠는 바마의 환경과 생활 방식의 여러 독특한 요인에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식단은 신선한 채소가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과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영은, 버섯, 지역 약초 같은 음식을 소비하며 이는 영양과 치료 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촉진하는 요소가 풍부한 자연 미네랄 워터가 그들의 웰빙의 핵심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주민들의 놀라운 장수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오염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공기인데, 바마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게다가 바마 주민들은 산책과 밭일 같은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며 고령까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강한 사회적 결속,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스트레스 감소와 결합되어 바마 주민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듯합니다.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산을 가진 곳으로 SF와 판타지 영화에 영감을 준 곳이라는 점에서 불멸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목적지 중 하나이자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구석 중 하나는 후난성의 장자재 국립 삼림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거대한 석회암 기둥으로 유명하며, 이 기둥들은 식물로 덮인 바위 거인처럼 솟아오르며 중력을 무시하는 듯합니다. 이 광경은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판도라 행성에 떠 있는 산을 만들 때 이 지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풍경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안개에 둘러싸인 석기둥들이 지평선에 솟아오르며 신비롭고 마법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는 공원의 독특한 전망을 제공하며 이 자연 기념물에 더 인상적인 관점을 줍니다. 이 공원은 석기 지형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비로운 동굴과 미탐험 풍경으로도 유명하며 전 세계의 모험가와 탐험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장자재를 방문하는 것은 꿈에 들어가는 듯하며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중국의 호기심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측면은 방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시간대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큰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지리적 차이로 인해 여러 시간대를 가지는 반면 중국은 1949년부터 전국이 같은 시간을 사용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에 5개의 다른 시간대가 있었지만 시간 통합은 중앙 집중 통제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국 시간 통합 결정은 특히 중국 동부와 서부 지역 사이에서 일상생활의 복잡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태양이 오전 6시쯤 뜰 수 있는 반면 동부의 상하이에서는 오전 11시 가까이 됩니다. 이 불일치는 서부에서 일상 루틴을 태양 시간에 맞춰 노동 시간이 늦게 시작되게 하며 동부에서는 공식 시간에 맞춰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부 주민들은 일과 일상 활동을 다르게 조직해야 하며 종종 밤늦게까지 연장되는 일정으로 노동과 사회적 관습, 예를 들어 저녁 식사나 여가에서 전통적인 빛 시간과 맞지 않는 도전을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적 호기심에 대해 말하면 축구가 유럽에서 인기 있기 훨씬 전에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2200년 이상 전 한 왕조에서 중국인들은 쿠주라는 공놀이를 만들었으며 이는 축구와 유사하게 플레이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오늘날처럼 골이 없었지만 선수들이 발만 사용해 공을 골대를 통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 스포츠는 오락 형식뿐만 아니라 더 진지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으로서 병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쿠주는 대중적인 오락뿐만 아니라 제국 병사들을 위한 준비 활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축구는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쿠주는 인류가 발명한 첫 번째 스포츠로 다른 팀들이 공을 골대를 통해 움직이려 공을 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쿠주는 진화하며 상류층과 사회 이벤트에서 인기 있는 오락이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에는 구체적인 물리적 상금이 없었으며 진정한 인정은 관중들의 기술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특히 우아함과 기술적 지배가 같이 있었으며 뛰어난 사람은 귀족이나 황제 궁정에서 플레이하면 명성, 존경, 심지어 사회적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 특히 귀족이나 황제가 주최한 토너먼트나 대회에서 실크, 보석, 연회 같은 선물이 기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쿠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부 젊은이들은 그런 기술로 귀족의 딸을 사로잡아 결혼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 기술과 결혼 연결은 현대 중국의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전통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아시아 거인인 상하이, 가장 크고 국제적인 도시의 신랑 신부 시장입니다. 매 주말 상하이 중심의 인민공원이 사진과 상세한 시트, 마치 이력서처럼 가진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짝을 찾는 독특한 시장으로 변합니다. 이 이벤트는 결혼시장 또는 신랑시장으로 알려지며 수백 가족이 명확한 목표로 모입니다. 완벽한 짝을 찾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시트에는 나이, 키, 교육 수준, 직업, 심지어 급여 같은 정보가 포함되며 때때로 최근 사진이 동봉됩니다. 흥미롭게도 로맨틱한 사랑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서는 실용적인 호환성이 우선입니다. 고대 전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혼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의 사회 동역학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이 경력에 더 집중하고 과거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남녀 비율 불균형이 있는 사회에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짝찾기에 관여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결혼 시장은 알려지지 않고 매혹적인 세계의 창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중국 가족들에게는 후손의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며 다른 이들은 개인 자유에 대한 침해로 봅니다. 그럼에도 이 전통은 중국 현대의 가장 흥미로운 문화적 표현 중 하나로 세대 간 깊은 유대와 국가가 겪는 사회 변화의 증언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이 불법적인 신랑 시장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 수가 여성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매칭을 촉진하는 특이한 관행이 생겼으며 특히 여성 부족이 더 두드러지는 농촌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부 가족들은 자녀를 위한 짝을 찾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짝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개인이 있는 아내의 암시장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대 중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란과 토론의 대상입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현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장족의 손수건 구애입니다. 특히 춘절 축제 동안 열리는 이 고대 의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상징으로 가득 찬 수단, 수놓은 손수건 던지기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남성들은 손수 만든 손수건을 관심 있는 여성에게 던집니다. 여성이 손수건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구애나 관계에 열려 있다는 신호이며 돌려주면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식의 매혹적인 점은 수년에 걸쳐 감정으로 가득 찬 사회게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의 수놓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남성들은 종종 사랑과 희망의 모티브로 수놓고 여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적인 구절을 포함합니다. 여성이 손수건을 돌려줄 때 때때로 응답을 수놓아 손수건이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교환으로 되어 새로운 사랑 이야기의 시작을 상징하며 수놓음과 손수건 관습이 연결의 상징으로 남습니다. 이 구애와 결혼 주제를 계속하면 중국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논란이 되는 결혼 의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중에 알게 될 모시오 여성들의 걸어다니는 결혼보다 더한 유령 결혼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나 죽은 사람 사이의 결혼을 포함하며 주로 후난, 사천, 허난성의 농촌과 먼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관행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혼의 조화와 사후 세계에서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는 고대 중국 신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믿어집니다. 유령 결혼은 일반적으로 남자나 여자가 미혼으로 사망할 때 일어나며 이는 영혼이 평화를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할 사람을 모르는 산 사람을 찾아 의식을 합니다. 종종 가족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해 구성원을 사망자와 결혼시키며 때때로 왁스 인형이나 상징적 의식을 사용합니다. 일부 경우 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죽은 사람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현대 사회의 진보와 현대 신앙의 영향으로 이 관행이 줄었지만 일부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지속되며 죽은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천 귀주, 윈난 지역에서도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매우 고대적이고 매혹적인 전통으로 극도로 특이한 관행인 절벽에 관 매달기는 주로 먼 마을에서 일어나며 보족, 멍구족 같은 커뮤니티가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 의식 뒤의 동기는 이 민족들의 영적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관을 절벽이나 높은 나무 같은 높은 곳에 매달아 사망자의 영혼이 하늘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상세계의 위험과 악령으로부터 멀어져 사후세계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은 신체 보호를 상징하며 야생 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관행은 이 산악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커뮤니티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벽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장례 의식은 기술과 신체적 노력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가족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에 도달하는 노력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보여준다고 여겼습니다. 유령 결혼 뒤에 비슷한 동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관이 고고학적 유물로 보존되었지만
의식은 더 이상 흔하지 않지만 풍부한 문화적 및 영적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현재와 가장 논란이 되는 호기심만큼 중요한 것은 비록 간략하게라도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강대국 중 하나로 만든 웅장하고 매혹적인 과거를 아는 것입니다. 문명의 여명부터 중국은 인류의 운명을 바꾼 기여로 세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모든 성과 중에서 아마도 중국의 가장 중요한 발명은 종이일 것입니다. 한 왕조 시기 2세기경 개발된 이 발견은 지식을 보존하는 방식을 혁명화하며 아이디어의 기록과 확산을 용이하게 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이 없이 문화, 문학, 과학의 전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종이 발명 덕분에 지식 전파와 문화 보존이 용이해져 오늘날 중국어 학습이 훨씬 쉽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종이는 텍스트와 쓰기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여 수천 년 동안 존재한 중국 쓰기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중국어에서 각 기호는 단어 또는 완전한 아이디어를 나타내며 다른 언어처럼 음성 알파벳에 기반하지 않고 각 문자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더 복잡한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독특한 쓰기 시스템으로 중국의 문화적 풍부함과 역사를 반영합니다. 또한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 중 하나로 말하는 사람 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외교, 대중문화에서의 존재, 특히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고대 중국의 가장 매혹적인 유산 중 하나는 화약 발견으로 당 왕조 동안 불사의 엘릭서를 찾던 도교 연금술사들의 우연한 발견으로 귀속됩니다. 영원한 삶의 공식을 찾는 대신 질산칼륨, 유황, 수체 폭발성 혼합물을 발견했으며 처음에는 종교의식과 불꽃놀이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쇼는 악령을 쫓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의 영성과 창의성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화약 사용은 의식과 의례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송가명 왕조 동안 기본적인 화염 방사기, 폭탄, 대포 같은 무기가 개발되어 전쟁의 예술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전쟁의 예술을 고려하면 문학과 군사 전략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는 손자병법입니다. 이 논문은 기원전 5세기 전국시대에 쓰여진 중국 문학의 보석으로 시대와 맥락을 초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종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고대 작품이 보존되었는지 반성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종이는 2세기 중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종이 발명 이전 시대의 중요한 텍스트가 대나무 조각이나 나무판에 쓰여 끈으로 묶여 롤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면은 내구성이 있어 손자의 가르침이 한 왕조의 종이 발명으로 전사와 확산이 용이해지기 전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노력 덕분에 손자의 유산은 보존될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과 글로벌 철학의 필수 참조가 되었으며 정치 지도력부터 현대 비즈니스 영역까지 새로운 시대와 맥락에 적응했습니다. 화약 발명도 같은 적응이 일어났으며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인들이 화약을 방어 도구와 의식 요소로 보았지만 외국 상인과 탐험가들이 이 발명을 서구로 가져가 정복과 지배의 무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같은 발명이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중성과 중국 창조물의 영향이 인류의 운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종이와 이후 책들이 많은 인간의 마음에 환상, 지식, 삶을 채웠던 반면 화약은 종종 그 반대를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바꾼 현실입니다. 이러한 발명 외에도 전성기 중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인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상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종교, 기술이 교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당과 명왕조 같은 위대한 중국 왕조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 같은 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방대하고 다양한 제국을 관리하는 능력은 그들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만리장성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침략에 대한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힘과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황제들은 북부 유목민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과 확장을 명령했습니다.